이런 변수들 확인을 해볼 텐데요.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키워드 또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라고 해주셨습니다. 미국 증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대부분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리스 6%대 급락을 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일의 주간지죠. 슈피겔지에서 이제 그 트로이카 보고서 초안을 입수를 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일부분을 좀 공개를 했는데, 그 트로이카라고 하면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유럽연합 쪽 EU 거의 다 IMF 셋을 합한 채권단이죠. 이 트로이카가 유로존 국가들을 상대로 그리스한테 빌려준 부채를 또 일부 탕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의 공공부채는 GDP 한 160% 정도 됐는데, 이거를 2020년까지 120%로 낮추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위해서 현재 그리스에 머물면서 그리스 정부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트로이카 협상단이 유로존 각국에다가 일정 부분 상각을 해줘라, 채권을, 그 얘기인데, 아울러서 이제 그리스 긴축 시한을 2년을 연장을 해주면서 150개의 긴축안을 추가로 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일단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남유럽 국가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위험은 전혀 없다라고 계속 말을 해왔었고, 또 내년 9월이 이제 독일의 총선입니다. 근데 네. 독일이 또 손해를 보면 국민들이 상당히 싫어하겠죠. 그러겠죠. 그런 것 때문에 독일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얘기고, 유럽 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도 한 400억 유로 자금을 지원했는데, ECB는 법적으로 채권을 상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CB, 트로이카 중에 하나인 ECB도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트로이카 보고서는 다음 달 12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그 전에 발표가 되고, 이제 12일 날 그 그리스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슈피겔의 보도대로라면은 독일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금 지원도 안 되고 그리스가 다시 유로존에서 이탈하는 그렉시트가 나오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사마라스 총리가 그리스 우리 이제 11월까지밖에 돈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늦어지면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유럽 증시를 어저께 또다시 부각을 시켰고, 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리스가 6.28% 증시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유로존의 재정 위기 최근 들어서 그나마 조금 과거보다는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다시금 증시에 큰 발목을 잡게 될지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 문제 첫 번째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확인해 봅니다.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3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3분기 실적 기대도 안 했는데, 네. 그 기대에도 못 미치는 그러니까요. 그런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증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IFRS 기준으로 3분기 실적을 지난주까지 발표한 기업들이 한 41곳인데, 이 41곳의 영업이익을 전부 합해보니까 18조 7,034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 지난달 말까지 추정해 본 게 19조 9,700억인데, 즉 6.4%가 적어졌다라는 거고요.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아졌는데, 예상치 16조 8,150억보다 4.6% 감소한 16조 385억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가 워낙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제외했을 때는 더 나빠진다라는 건데, 삼성전자 제외한 40개 기업의 이 영업이익이 10조 5,587억 정도인데요. 당초 시장의 기대치가 12조 3,700억이기 때문에 거의 뭐 1조 8천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고, 퍼센트로 14.6%가 작았다라는 결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기업의 수를 따졌을 때 어닝 쇼크를 기록한 기업이 무려 80%, 33개 회사입니다. 예상을 밑도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과거 2009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영업 실적을 발표하는데 보면은 대부분 예상보다 좋았던 게 한 44%, 절반 정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 예상보다 나빴던 게 80%니까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거고요. 자, 3분기 실적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4분기에도 딱히 좋아질 만한 그런 어떤 뭐가 안 보인다라는 네. 게 상당히 문제인데, 뭐 이런 요인들이, 물론 오늘 증시는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요인들이 최근 증시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1900 아래로 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유동성들이 최근에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경기라든가 기업 실적이 조금만 좋아진다면은 그 유동성의 힘이 배가가 되면서 시장은 굉장히 좋아지겠지만은 그 시기는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 내년 초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유동성에 힘이 있어서 다행인 장세입니다. 실적도 좋지 않고 경기에 대한 전망도 그다지 좋지 않은 시장인데요. 실적과 경기가 같이 좋아진다면 좀 힘을 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한 내년 초반 정도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 어제 500선을 하회를 하면서 4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500선을 재탈환을 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들도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타이밍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코스닥 지수가 이제 바닥 든 게 7월 26일인데요. 예. 거기서 한 2달 반 동안 한 16.4%가 올랐는데 최근 2주 동안 오른 거에 절반 이상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상당히 급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코스닥 종목,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의 실적, 특히 대형주들이 좀 안 좋은 편이고요. 그런데 대형주가 그래서 그 외국인 수급도 안 좋고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주가 올라가야 시장도 힘차게 올라가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중소형주나 코스닥으로, 즉 종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코스닥이 7월 이후에 많이 올랐고 지금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은 받고 있지만 코스닥 쪽은 여전히 대형주가 움직이기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관심권 안에 도입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생각해 볼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바카라라고 뭐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바이오, 뭐 카지노, 뭐 딴따라 해서 엔터테인먼트줄 이런 것들은 미래 실적을 좀 너무 땡겨오는 게 있다는 거죠. PER이 한 50배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 싸이의 그 열풍이라든가 또는 애니팡 같은 그런 게임들이 국민 게임으로 성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열풍을 몰고 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식는 분위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도주들은 이런 주식이 아니라 좀 더 실적이 보장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의존도가 좀 더 높아질 거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최근 보셨다시피 주가가 워낙 급등락, 같은 날에도 뭐 10% 이상 네. 차이가 나는 그런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는 코스닥에서 개인들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급등락하고 투매가 빈번하게 나오는데 하여튼 이 너무 많이 오른 종목만 좀 피하신다면은, 그러니까 20일 이격도를 보시고 매매를 하신다면은, 그렇게 크게, 코스닥 쪽에서 당할 염려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뭐 코스닥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도입되고, 너무 급등한 종목은 좀 피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슬슬 또 저가 매수에 나서볼까 많은 분들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모멘텀으로 인해서 크게 오른 종목을 피하면서 철저히 실적 중심으로 분석을 하면서 접근을 한다면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